어제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꺼번에 불어닥친 트리플 쇼크에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대 우려,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테슬라 어닝 쇼크까지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며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대내외 불안에 흔들리고 있는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일장부터 함께 복귀하시죠.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1.9% 하락해서 2,41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종목이 전체의 87%에 달할 만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쇼크로 3.07% 하락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8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784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605억 원, 기관이 2,479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만이 3,8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1,827억 원 매수 우위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0억 원, 1,02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원 80전 상승해 1,357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중동발 긴장 고조에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상황에서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파 동결로 향후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남겨준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에서 8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그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1.42% 하락해서 하루 만에 7만 전자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종가 69,5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3.31% 떨어져 13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마감가는 125,700원이었습니다. 테슬라 어닝 쇼크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이 2.69%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가 4.6%, LG화학과 삼성 SDI도 각각 2.37%, 3.52%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가까이 올라서 종가 71만 1,000원이었고요. 기아는 강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01% 하락해서 23만 9,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3% 가까이 빠지며 79만 원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 포스코DX가 1.62%, LNF가 3.51% 하락했고요. 시총 6위부터 10위권 종목들도 2에서 4%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JYP엔터는 5.75% 하락하며 종가 10만 1,70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리스크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민감한 민국의 인프라 관련 업종, 여기에 테슬라 어닝 쇼크의 2차 전지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비교적 견조했던 반도체도 하락세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어제장에서 그나마 강했던 건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내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히림과 한미글로벌이 15%대 상승률, 도화 엔지니어링이 11.9%, 인디에프가 10.7%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는데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네옴시티뿐 아니라 건설과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그리고 수소 관련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마땅한 호재가 없다 보니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지만 또 재료 소멸 시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을 찾아봤는데요.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발맞춰 차량용 반도체와 차량용 자체 운영체제 O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SDV 시대에 맞춰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HL만도를 선호주로 제시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만약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 변화하는 산업 지형도에 발맞추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 마감 상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두 약세긴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 떨어져 22만 5천 원, HL만도가 1.36% 하락하며 36,4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밖에 현대오토에버와 모트렉스가 4%대, 오비고가 6%대 하락세 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내년 증시는 그래도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이미 지수가 2,4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간 만큼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물가 안정이 확인되는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장이 펼쳐지며 주식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2024년에 부채가 감소하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올해 윤석열 정부 2년차 그리고 내년에 3년차에 접어듭니다. 그간의 역사를 보면 시장 주도주들이 새로운 정부 2년차를 지나서부터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년의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업종으로는 딥테크와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보안, 2차 전지, 양자 테마를 꼽았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다시 보면서 앞으로 주요할 테마들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